그러면 이번에는 비유동 자산을 한번 봐볼게요. 첫 줄부터 거부감이 확 와요. 상각후 원가 금융자산, 기타 포괄 손익 공정가치 금융자산, 단기 손익 공정가치 금융자산. 처음부터 단어 어려운 게 3개 나오죠. 그런데 이것도 똑같습니다. 여기 보면 아까 단기 금융상품이라고 한 줄로 그냥 저희 정리했잖아요. 장기 금융상품일 뿐이에요. 삼성전자가 1년 이내에 팔 생각이 없는 거예요. 팔거나 만기가 도래하지 않거나 약 12조 원의 장기간 보유할 수 있는 채무상품이나 주식상품을 갖고 있다는 거고요. 그 다음 바로 밑에 보면 한 1조 원 정도의 단기 공정가치가 있네요. 1조 원 더해주고 삼성전자가 보유하고 있는 장기 금융상품 13조 정도 또 있었어요.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보자면 펀드가 됐건 주식이 됐건 누구 돈 빌려주건 다 여기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 투자라고 있어요. 이게 무슨 말이냐? 이거 역시 사실은 주식 투자한 거예요. 여기 나와 있는 건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 투자를 했다는 건 내가 지분율이 20%에서 50% 사이, 삼성전자와 관계사라고 보통 많이 들어보셨죠? 연결 재무제표는 50% 이상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면 사실 하나의 회사처럼 간주한 지금 재무상태표거든요. 한 8조 원 정도 있다는 거예요. 비유동 자산에 있는 이유는 뭘까요? 관계기업, 공동기업을 8조 정도 갖고 있는데 얘네 팔 생각 없어. 단기간 보고 가는 거야. 이런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. 자, 그 다음 비유동 자산 중에 가장 중요한 자산이 나왔네요. 뭘까요? 유형 자산이에요. 129조 정도 되네요. 여러분들이 흔히 알고 계시는 공장, 기계, 땅 등의 형태가 있는 자산들이에요. 형태가 있는 유형 자산들인데 여기 있는 유형 자산들은 삼성전자가 영업활동을 하는데 어찌 보면 가장 토대가 되는 자산들이잖아요.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1년 이내에 얘네를 팔겠어 안 팔겠어? 괜히 안 팔고 오랫동안 보유하면서 계속해서 영업활동을 하는 토대들일 거예요. 그 중에 형태가 있는 자산들, 삼성전자 얼마나 많은 자산이 있겠어요. 그리고 바로 밑에 삼성전자는 유형 자산뿐만 아니라 수많은 무형 자산들도 있을 거예요. 그 브랜드 상표권, 특허권, 홈페이지 등등 소프트웨어 같은 것도 다 무형 자산이잖아요. 형태가 없는 자산이지만 약 18조 원을 갖고 있다. 다음 밑으로 한번 내려가 보면 순확정급여 자산. 어려우실 수 있는데 사실 찾아보면 금방 나오겠지만 삼성전자 같은 큰 회사들은 종업원들이 다 있을 거고 종업원들한테 지급해야 되는 퇴직금에 대한 지급 의무가 나중에 저희 부채편에 나올 거예요. 퇴직금을 지급해야 되는데 나라에서는 퇴직금 한 번에 지급하는 거기 때문에 나중에 삼성전자가 혹시 잘못돼서 직원들 퇴직금을 못 지급하는 경우가 생기면 안 되잖아요. 그래서 나라에서 국가에서 퇴직금을 너네 매년 쌓아둬 라고 해서 삼성전자가 쌓아두고 있는 퇴직금 예비 자산이라고 보시면 돼요. 이연 법인세 자산, 이것도 회계 유치원에서는 무시하셔도 되고요. 그냥 나중에 법인세를 좀 줄여줄 수 있는 효과래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는데 4조래요. 그리고 밑에 기타 비유동 자산, 바로 기타 나오죠? 5조 정도 됩니다. 저희는 다 그냥 기타로 할게요. 10조 정도 되겠네요. 그런데 비유동 자산이 지금 다 더해보니까 178조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180조 정도 되는 거니까 2조 정도는 반올림하고 내리고 이런 것 때문이에요. 총 얼마의 자산을 가지고 있는 거죠? 유동자산이 198조고요. 비유동자산이 180조 정도를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. 그럼 비유동자산 중에 제일 중요한 건 뭘까요? 유형자산이겠죠? 삼성전자가 돈을 벌어들이는 중요한 근간 중에 하나인 거예요. 자, 그럼 여러분 지금 저희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회사의 재무상태표 중에서 자산 쪽만 먼저 본 건데요. 이렇게 심플하게 만드는 연습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모든 회사도 결국 자산은 유동자산, 비유동자산 두 개로 나누면 돼요. 그러면 저희는 더 심플하게 이야기하자면 첫 번째 현금성 자산, 금융상품. 두 번째 뭐였어요? 매출채권, 장사 통해서 버는 거, 미수금들. 세 번째 뭐였어요? 재고자산. 자산 중에 진짜 제일 중요한 자산 중에 하나는 재고. 회사가 얼마나 재고를 파는지. 네 번째 뭐였어요? 유무형 자산. 자, 그럼 우리는 지금 줄여서 4개로 줄인 거예요. 이 4가지 자산에 깊이 들어가면서 검토를 하는 게 진짜 재무제표 분석을 의미 있게 할 수 있는 거예요. 지금 제가 말씀드린 4가지 항목 있죠. 이 4가지 항목만 정리해서 비교한다고 생각해 보세요. 여러분들 오늘은 저희 회계 유치원적인 수준에서 기업 재무제표를, 재무상태표를 보는 게 가장 중요하고 가장 의미 있을 수도 있어요. 그래서 오늘 배운 4가지 꼭 이해하시고요. 실제 회계사 시험을 보더라도 이 4가지가 각 챕터예요. 저희 오늘 삼성전자의 재무상태표의 자산만 봤습니다. 다음 시간에는 부채를 이렇게 한번 뜯어볼 거고요. 오늘 저희 준비한 수업은 여기까지고요. 질문 있으시면 댓글로 편하게 질문 주세요. 여기까지 보신 분들이 몇 분이나 될지는 모르겠지만 감사합니다.